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아이스 이민,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관련된 이슈에서 한 발 후퇴했습니다. 이란 폭동의 추악한 진실. 미국이 아이시스를 이라크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음모론.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값이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승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뭐 외환 보유액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미국 국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금값은 오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큰 승자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 금을 영국에서도 빼앗고 또 스위스에서도 빼앗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점 더 대안의 어떤 대안 시스템 이쪽으로 이제 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헤드라인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승리한 것처럼 베네수엘라 공격하고 어쩌고 해서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는 국가들, 남미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이렇게 이제 대안 시스템으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 공격이 엄청난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나토 사무총장 사이에 어떤 협의를 봤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모든 내용 이것은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한 발 후퇴했는데 즉 그린란드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역 카드도 쓰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변명거리로 이런 합의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프레임워크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열렬히 지지하는 이 마가 진영 여기서는 뭐 이것을 이제 엄청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미국에 있어서 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사실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토 해체를 염두에 둔다는 거죠. 나토가 해체되면은 이제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은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미국 땅이다. 나토 해체도 미국은 거기에 이제 군사 방어 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냉전 때 미군 기지가 그린란드에 150개 있었습니다. 지금 33개입니다. 언제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나토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땅은 늘 얼어있기 때문에 히터를 채굴 비용이 4배 정도, 혹자는 뭐 6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히토류를 채굴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히토류를 가공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중국 그리고 이제 일부 프랑스나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골든돔. 이 골든돔도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사르마 그리고 중국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남극으로 돌아갑니다. 위로도 갈 수 있지만 남극으로 돌아가죠. 그럼 적도 좀 지날 때 이제 지금 뭐 베네수엘라 밑쪽입니다. 여기서 이미 분리가 되어서 극초음속으로 활강체가 날아오는 거죠. 자, 이것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아직 우주에 있을 때 분리되기 전에 이때 미사일을 쏘아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북극에서는 기존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은 뭐 미국이 쏜 트라이던트든 중국이 쏜 거 뭐 러시아가 쏜 거 이것을 우주 공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이제는 뭐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시스템 미국이 이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작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타링크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도 여기에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레이건이 했던 상호 핵 군축이 인류를 아마게돈에서 구하는 이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이야기하는데 현 세대 미사일 방어망부터 지금 보완해야 되죠. 일단 생산량이 너무 작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용인 SM-3 미사일 재고 400발, 400 몇십 발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란 이스라엘 이제 12일 전쟁입니다. 대단한 전쟁 아닙니다. 여기서만 무려 80발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후티는 뭐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이 1년에 30발 정도 생산하는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거 한 5번만 하면은 재고가 다 바닥이 난다는 거죠. 자, 전면 핵 전쟁 시 미국 방어를 위해서 이제 이지스 오시오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 발사할 수 있는 게 44발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러시아와 중국이 44발 쏠 거예요. 아니죠. 수백 발을 쏘게 될 겁니다. 애초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한 겁니다. 유럽은 매우 강경한 입장이죠. 그리고 이 8개국 독일은 빠졌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여전히 이제 군대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보냈습니다. 물론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나토와의 협약,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덴마크 총리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와의 협약, 나토 사무총장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덴마크 총리가 웃기지 마라. 그린란드는 덴마크 문제다. 나토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자기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덴마크는 많은 강력한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와 나토 사무총장 간의 이야기,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주권에 관한 거다. 이렇게 그냥 이 소금을 뿌려버린 겁니다. 결국 1차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패했다 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 캐나다 이야기까지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펼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 영토처럼 된 성조기를 치라고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얼마인데 3,500만 정도 되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은 미국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준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이 미국 이제 영토에 편입되고 미국 시민권 받는다. 미국 영토 4천만 정도 미국 인구의 이제 10분의 1 정도 되는 한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두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린란드만이 미국이 영토로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일단 1차전에서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곳 바로 이제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여럿이 공개적으로 만약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침공을 한다, 빼앗는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5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다면 그 뒤에 한 5명 정도 추가로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리고 다보스 참가하기 이제 한 24시간 전에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대서양에서 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이. 이건 역시 좀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캐나다니, 덴마크, 이제 그린란드. 이것은 어떤 이제 유로피안 백인 국가, 지금 이들의 이제 거대한 유로피안 백인 국가의 제국주의, 이게 지금 세계를 통제하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권력 그룹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금권, 월가, 유럽의 자본가 세력들, 정치 엘리트 그룹들, 이들이 다 엮여 있을 겁니다. 이들이 이 캐나다나 그린란드가 넘어가는 게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진짜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유로피안 백인 국가의 어떤 비밀 아지트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관련된 좀 음모론, 국가적인 음모론을 뒤져보시면은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그 안에 내부에서 지배그룹이 형성되고 이런 거 뒤져보면은 유로피안 백인 국가들 엘리트의 어떤 비밀 아지트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캐나다를 침공한다. 그 가능성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체워르드가 재밌는 글을 썼는데 만약 1년 전에 미국이 이제 누크의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성조기를 개항했다. 그냥 바로 침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현지 수비대가 즉시 항복하고 덴마크인들은 분노가 아닌 혼란에 빠지고 자, 그리고 이제 덴마크와 조약을 체결하고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돈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말만 먼저 한 거죠. 말을 먼저 하다 보니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이제 덴마크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영연방 그리고 이제 유로피안 백인 국가들 이들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지배 세력의 질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근원적인 생각, 유럽에 대한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유럽인들에 대해서 극심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데, 자, 2020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제 이 대선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었죠. 자, 여러 개 주에서 6개 주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트럼프 대통령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죠. 이때 총알같이 전화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스 존슨, 바이든에게 전화를 해서 당선 축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롱이 전화하고 메르켈이 전화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총알같이 이렇게 바이든의 당선 축하를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뭐 한국이나 이런 데 눈치 보고 있었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짜 부정선거냐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정치 엘리트가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세력과 짜고 자신을 끌어내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서 이제 극심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싸워야 할 것은 단순히 유럽의 특정 국가가 아닙니다. 자, 그 배후에 어떤 지배 그룹이 있을 겁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2020년 대선과도 연관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족치고 이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진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바이든과 민주당 뒤에 있는 유럽의 지도자들, 이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당시 이제 그때 음모론이 있습니다. 자, 당시 뭐 이탈리아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서버도 등장하죠. 이때 도미니언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2020년 대선에 대해서 무언가 조만간에 이야기를 할 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관련된 이슈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 여기서 이제 한 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아이스 문제, 뭐 미네소타 사건, 이것도 뭐 큽니다. 자, 그저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네소타 총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I'm sorry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고 아이스가 실수한 것 같다. 뭐 초기에는 야, 이것은 뭐 정당 방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 발 후퇴했죠. 자, 이것은 뭐 미국 내 유권자 민심과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 뭐 그린란드고 러우전이고 뭐 이란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트럼프 지금 현재 이제 미국 행정부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이슈는 바로 이제 미국 내부 이슈, 이 아이스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 뭐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 유권자의 흐름, 이것은 미국 정치의 이제 방향을 가르게 됩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이 민주당은 아이스를 폐지한다, 이런 뭐 미친 공약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이제 아이스를 무리하게 남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를 폐지한다, 이건 미친 짓이죠. 그러면은 불법 입국차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너무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반작용이 나오고 만약 민주당이 의회도 장악하고 백악관도 장악하게 된다, 이때 진짜로 이제 아이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회가 또 개판이 되겠죠. 자, 이런 뭐 딜레마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자, 이것을 이런 데미지, 이것을 이제 되돌릴 수 있을까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간 선거에서 이제 뭐 낭패를 겪을 수가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법 체류를 하지만 농장에서 일하고 호텔에서 일하고 뭐 이 식당에서도 일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뭐 농장은 지금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000만이 들어왔는데 700만이 지금 농장에 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의 농업 노동력이 그 정도로 부족했냐.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 발 후퇴했습니다만 당연히 강경 마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죠. 왜 이렇게 후퇴를 했는가? 결정적인 건 역시 히스패닉과 라티노 문제입니다.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거의 뭐 여러분들 미국 뉴스 신문을 펴면은 이런 아이스 이슈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뭐 이란이고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뭐 베네수엘라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고, 베네수엘라는 좀 그래도 가깝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봐서는 뭐 라티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아이 4명을 학교에서 그냥 바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를 미끼로 또 이제 부모가 오면은 또 부모도 잡아가는 거죠. 참 뭐 좀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체류자는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미네소타 총격 사건, 여기서 뭐 이제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8분 동안 방치했다, 옆에 이제 피지션이 있었는데도 접근을 막았다, 이런 이슈,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총알은 뭐 이 윌풀 이 뭐 살인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시끄럽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떤 인종 간의 어떤 큰 갈등을 야기하고 유색 인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비노 이 양반이 이제 지금 뭐 아이스 관련된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선거에 대비해서 어떤 민심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다,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그 경우에는 이 크리스티 노움이나 이 사람은 잘라야 됩니다. 바꿔서 차라리 뭐 라티노를 이렇게 이 홈랜드 시큐리티 수장에 앉히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린란드 그리고 아이스 이슈 여기서 이제 한 발 물렀었는데, 또 여기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그룹, 역시 저는 공화당의 상원, 하원 이쪽에 기성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라고 부르는 이 마가에는 공화당원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어쨌든 커리어 정치인들, 직업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후원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기성 정당인들이죠. 자, 그런데 별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마가 안에. 이 사람들은 공화당을 혐오합니다. 공화당 역시 2020년 이제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었죠. 공화당 혐오하고 공화당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있을 때만 그때만 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것 전부 이제 무조건 옳다. 그 다음에 공화당 욕하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모릅니다만,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은 뭐 역사가 뭐 거의 200년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원들은 정치인입니다. 직업 정치인이 있고, 또 옆에 이제 지지 세력들이 있고, 자, 이것은 대통령이 국한된 게 아닙니다. 로컬 정치, 풀뿌리, 뭐 어디, 시장, 뭐 경찰서장, 그리고 뭐 검찰총장, 조그만한 도시, 이런데 다 이렇게 공화당원들이 이제 출마하고 당선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권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거대한 압력이 트럼프 대통령에 좀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 그린란드와 이 아이스 문제에서 후퇴를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역시 수정헌법 4조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TV나 이런 데 보시면 뭐 한국 방송에서도 이게 거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판사의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강제로 잡아가고 이런 것들, 이것이 원래는 이제 수정헌법 4조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불체자라도. 이것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이스 정책을 옹호하는 뭐 법률가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연방 요원으로서 아이스 요원, 그리고 각 주에는 주정부에 이제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의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이것은 주정부 경찰, 여기에 이제 이 법 집행관들의 의무죠. 연방 요원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요원이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검문하고 너 시민권자 맞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주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한을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그냥 뭐 넘어선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아무나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연방 요원은 딱 어떤 타겟이 있습니다. 뭐 불체자를 체포한다 그러면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체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주 경찰이 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제 법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렉트로 수정헌법 위반과 관련된 거죠.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가? 뭐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민간 데이터 브로커를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에서 주정부 경찰과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영장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콜레러럴 어레스트, 갑자기 아무나 봐서 이제 어떤 혐의를 발견하고 너 불체자네 딱 잡아가고, 이런 게 기존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이스는 타겟을 정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만 체포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연방 대법원이 아이스 체포 연행도 그렇고 그리고 관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 중동 관련된 이슈는 내일 또 이제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파타고니아 관련된 이슈만 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짧게 진행해야 되는데, 자, 이 파타고니아 관련된 이슈 뭐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지금 뭐 이 칠레와 이 아르헨티나 불이 나서 난리가 났죠. 자,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어떤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죠. 자, 파리를 그대로 본따서 이제 만든
이 유럽의 상징과도 같은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죠. 그리고 파타고니아.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에 불을 지르고 외국 세력에 매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외국 세력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이미 이제 칠레와 아르헨티나 일반인들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레이에 대해서 특히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밀레이 때문에 경제도 이제 파탄이 났다. 이렇게 무능하냐. 그런데 파타고니아까지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칠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 불을 지른 사람들, 주로 이제 뭐 이스라엘 IDF 소속 군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관광객들. 이들을 많이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국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여동생과 함께 그냥 스위스로 휴가를 가고 파타고니아에선 단 한 건의 체포도 없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경험으로 특히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나게 넓은 농지, 이것을 과거에는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팔았습니다. 사이즈 엄청납니다. 뭐 우리나라의 도 한 3개 합친 것 이런 정도 이제 영토가 이렇게 팔렸죠. 일본에도 팔리고 그리고 이 중국에도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제 황무지죠. 뭐 여기에 이제 개간하고 농장을 짓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그곳에 어떤 영토 주권은 아르헨티나에 그대로 속해 있습니다. 이 소유권만 이제 외국에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는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불이 나기 얼마 전입니다. 한 달 전이죠.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파타고니아에 불이 난다, 타버린다. 그러면은 외국의 땅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세력이 여기에 개발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 사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난 거죠. 여기서 사단이 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밀레이가 이제 시오니스트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스라엘에 뭐 이 조종받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밀레이와 아르헨티나 지금 뭐 아르헨티나 경제 얼마 전에 뭐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런 뉴스가 들렸지만은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은 더욱더 늘어났죠.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는 이제 IMF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200억 불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많은 돈이죠. 자, 기존에도 많은 돈을 빌렸는데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아르헨티나의 뭐 경제 어떤 이제 개혁에 쓰여졌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돈은 고스란히 이제 복지 혜택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황당하죠. 자,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밀레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렉트로 국민들에게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이 경제 상황이 엉망이죠.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민심을 좀 달래는 거죠. 과거에 실패한 정부가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아르헨티나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돈을 빌렸다.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2018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570억 불. 당시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통해서 570억 불을 대출해준다. 하나로 얼마입니까? 지금 뭐 한 90조, 100조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2018년에 빌려줬습니다. 당시 아무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돈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술술술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뭐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국가 자산을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으로 마이애미로 뭐 스페인으로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경제 코비드 들어서서 한 번 더 추락을 했죠.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억 불, 180억 불 이런 식으로 추가로 빌려졌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진빚 IMF를 통했습니다만 지금 한 800억에서 이제 900억 불 정도 됩니다. 한화로는 거의 15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미국의 돈을 갚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어떤 국가를 빚의 수렁에 빠뜨립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디폴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이어 세일이죠. 아르헨티나가 팔 수 있는 값비싼 자산이 어디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자원도 있습니다만 파타고니아 옆에 있는 땅 엄청나게 아름답고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지구가 만약에 핵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에 팔려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노리는 세력 딱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국가를 여기에 건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음모론이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 아르헨티나를 거대한 빚의 수령에 빠뜨렸습니다. 무려 900억 불 정도를 대출을 해줬죠. 그걸 다 닦아 쓰고 있습니다. 밀레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타고니아에 불을 지른 범인들 많이 체포했습니다. 수십 명, 70명 체포했습니다. 이 칠레만. 그런데 이들을 찾고 봤더니 전부 다 이제 그냥 IDF 소속이라는 거죠. IDF 소속. 자, 저놈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여기저기서 이제 불을 동시다발적으로 지르고 있는 거죠. 잡고 나니까 이스라엘 관광객 그리고 뭐 전 IDF 소속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분노,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밀레이는 뭐 네타냐후에 조종되고 있다. 다 알고 있죠. 트럼프도 그렇게 조종받고 있다. 자, 지금 이런 것들, 뭐 이란에 대한 전쟁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란을 공격한다. 이것은 이 네타냐후의 꿈이기도 하죠. 미국을 꼬드겨서 이란을 때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전면전입니다. 이제부터 미국과 이란과의. 그렇게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나 만약에 이제 진짜 조정이 된다. 그 경우는 이 감행시킬 수도 있죠. 네타니가. 이거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나라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참담한 노릇이죠. 어쨌든 이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